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운법 일반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다음부터는 격국별로 그 내용신별로 개운법을 할 건데 이제 일단 전반적인 걸 알아야 돼서 저번 시간에 여기 상관, 견관까지 했죠? 예. 오늘은 탈제, 공급쟁제. 자, 그 로급격이나 양인격이 아니더라도 예, 그 두 격에 굉장히 많죠. 탈제가 많고, 근데 이제 그거는 워낙 비겁이 강하니까 제가 있으면 탈제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아 보이는 거고, 사실 로급격이나 양인격이 아닌 격들도 탈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식신격이라던가 인수격이라던가 뭐 정관격 뭐 다 탈제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세원에서도 올 수 있고 이제 원명도 구조가 위치가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탈제가 뭐 일반적으로 다 나빠요. 나쁜데 죄를 극하는 거니까 그렇죠? 죄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고 그렇죠? 근데 뭐 그거를 극하면 당연히 안 좋은데 탈제가 100%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인수격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쟤를 극해줘야 제극인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득제라고 합니다. 쟤를 득한다고 해요. 그때는 오히려 돈을 벌어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자, 개운법의 일반적인 거는 뭐라 그랬죠? 귀신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병을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그게 개운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주가 어떤지가 잘 파악이 돼야겠죠, 일단. 예, 뭐 인수격이니까 무조건 제가 좋아. 뭐 정관격이면 무조건 뭐 식상이 안 좋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은 정관격에 그러니까 칠살이 있어서 관살혼잡인데 그때는 식상이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명을 격국을 잘 알아야 개운법도 금방 파악이 됩니다. 개운법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격국 공부하면. 격국을 모르고서는 장명도 할 수 없고요. 그렇죠? 태길도 할 수 없고 뭐 개운법도 더더군다나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자, 이조건 격국 공부 같이 했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탈제되는, 그러니까 비겁은 많은데 아니면 비겁이 재성 옆에 있어서 죄를 바로 극하는 상황, 뭐 그런 경우에는요 무조건 정말 거의 무조건이에요. 식상을 써야 돼요. 식상.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거지 사주에서 드라마틱하게 그 부자 사주로 바뀌는 게 비경과 이렇게 탈제된 사주가 이렇게 통관이 되면 비식제로 돌면은 그 부자 사주에 많다고 그랬죠. 예, 정말 많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을 만약에 또 한다면 다시 태어나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다면 또는 뭐 남편을 새로 구한다거나 뭐 애를 낳는다면은 요런 사주로 하고 싶어요. 예. 그럴 정도로. 예. 뭐 정관패인 뭐 인수용관 뭐 칠살식기 다 좋은 사주지만은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런 사주들이 돈만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부자만 많은 게 아니라 조직에서도 잘 나갑니다. 예,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전업주부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주인데 전업주부잖아요. 엄청 잘 살아요. 예. 자, 예를 들면 간단히 예를 들면은 자, 이거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있어요. 비겁이 많아요. 이분은 비겁이 많습니다. 이렇게만 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그럼 완전 탈죄죠. 그렇죠? 얘도, 얘가 얘를 극하고, 얘도 얘를 극하고, 일간도 뭐 죄를 극하는 성질이 있고. 자, 이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완전히 뭐 죄가 아작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인데, 자,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전업주부예요. 뭐 생산적인 일은 하지 않았어요. 뭐 전업이 다 비생산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분은 재테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니까 예상대로 이렇게 식상이, 예, 월지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이거는 십상을 썼으니까 이렇게 동해 있습니다. 반드시 동해, 식상이 동해야 돼요. 식상이 딱 하나 지지에 있다고 이 비식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해야 돼요, 동. 예, 동해야 천간에 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해야지 천간에 떠서 이 천간들의 십상도라고 생극제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움직인다고요. 동이라는 자체가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주, 식상이 동안, 예, 비식재. 얘가 이런 경우에는 이 비겁이 얘를 극하지 않아요. 요로 가요, 요로. 이렇게 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유명인들, 뭐 부자들, 뭐 우리가 이제 국내에는 뭐 그 생인 이 사주가 명확치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완전히 유명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제 주로 해외 걸 많이 보는데 그 해외 유명인들 셀럽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분들 사주 보면요, 진짜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 나는 뭐 이게 좀 약하다던가 동하지 않았다던가 없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탈지 사주인데 그러면은 식상을 써야 되고 일단 비겁이 많거나 인수가 많잖아요. 자, 인비가 많은 사주. 인비가 태왕한, 이거 태왕하다고 해요. 한마디로 뭐 신강하다 못해 극신강한 사주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 예전에 이제 초반에 그 영상 올릴 때 많이 얘기했어요. 결혼에도 불리하고, 그쵸? 현실적인 눈도 없고, 그다음에 재물 운도 약하고, 고집불통에 집에서 뭐 맛있는 거나 먹고 게임만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아예 구전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막 그때도 많았겠죠, 당연히. 예. 뭐라 그러냐면은 고독하거나 가난하다. 뭐 이렇게 나와요. 빈천하다. 뭐 고빈하다. 고빈, 빈천 뭐 이런 이제 자평진전은 통변에 대한 얘기는 자평진전 전체에서 비율로 볼 때 뭐 5%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나오는 게 이게 약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인비만 태왕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뭐든지 과다하면 안 좋아요. 예. 어, 만약에 일간이 약한데 상관이 엄청 강하다. 그러면은 상관 태왕이죠. 예, 그러면은 뭐 빼먹을 것도 없는데 뭐 계속 설기되는 그런 셈이잖아요. 설사하는 거잖아요. 몸도 약한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뭐 되게 가난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십상이든 너무 과다하거나 너무 약하면은 당연히 그 폐해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억부론이 어,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처음에 얻었던 거예요. 예, 그건 뭐 따로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일단 사주가 비겁이 강하면은 인성도 강하다 이러면은 일단 식상을 써야 돼요. 식상. 예. 자, 식상을 써라. 그 어떤 사람이 상담을 왔을 때 딱 사주를 보고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서 본인 능력 있잖아요. 본인 재능 있잖아요. 왜 안 쓰고 그 집에서 가둬두려고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뭐든지 찾아서 팔다리로 움직여야 돼요. 식상은 팔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된다고 그랬죠. 머리를 써야죠. 머리는 인수만 머리가 아니라 번뜩이나 아이디어도 식상이에요. 운동도 하고, 근데 운동 중에서도 굳이 나누려면 요가 같은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식상은 좀 활동적인 운동, 그러니까 뭐 테니스라던가 스쿼시라던가 달리기를 한다던가 그런 게 또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되겠죠. 명상이나 수행, 그런 거는 약간 인수 쪽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굳이 또 세부적으로 나누려면 그렇게 나누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집에서 누워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식상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식상이 또 특징이 뭐죠? 예. 그 후배들, 동생들, 뭐 부하 직원, 그 아랫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개운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뭐 아랫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뭐 후배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심 없고 동료나 윗사람들한테 관심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런 사주인 경우는 반대. 아랫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본인도 행복하고 그 아주 마음에 가득 찬 그런 나쁜 기운이라던가 그런 거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식상을 쓰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강한 사람들은 식재관을 쓰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경우는 식상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세부적인 거는 이제 다음에 개운법 할 때 할 거고요. 격국별로. 죽었다 깨나도 뭐 식상을 쓸 수가 없다. 뭐 대세원에도 안 오고 원명에도 없고. 자, 그러면은 뭐 대안이 또 있죠. 식상만 있는 게 아니라 관을 써야겠죠. 관살. 자, 관살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비겁을 다스리니까 관극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직 생활하면 좋죠. 왜냐하면 관 쓰면 재생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재생살이 너무 빡세게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개운법을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어디 조직 생활에 조직에 붙어 있는 게 그나마 나가서 일도 하는 출퇴근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고 그런 그러니까 나의 그런 꽉 찬 안 좋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관이 있으면은 그래도 기본은 하잖아요. 뭐 지속 가능한 돈도 들어오지만 또 내가 어디 루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일상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일상이 없어요. 일상이 집에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자, 그러지 말고 어디 매여 있다면은 그 매여 있는 거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 그나마 머리도 쓰고 돈도 벌고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직 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예, 잘 살아요 그런 사람도. 뭐죠 그런 사주는? 록급 용관이죠. 예, 록급 용관인데 물론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이런 탈지 사주니까 이제 개운법을 하는 거지만은 그런 사주가 온다 그러면은 어디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잡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남자라면은 애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관의 특징을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길게 했네요. 도식 사주가 있어요. 도식. 자, 도식은 뭐죠? 식신이 나의 주 무기인데 인수로 얘를 거꾸로 트리는 거죠. 식신을 못 쓰게 만드는 게 도식이잖아요. 자, 도식 사주. 제가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물론 도식 사주가 제가 뭐 많은 사주를 본 건 아니지만 탈지 사주가 훨씬 많아요. 도식 사주보다. 자, 도식이 됐다. 그러면은
살제만큼 괴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재능도 있고 한데 뭐 당체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잖아요. 뭐 팔로가 막힌다던가 뭐 진로가 막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신은 이제 내 입인데 내 먹는 건데 먹는 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요게 병이잖아요. 요게 병. 이게 병이니까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개운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공부를 하라고 하면 될까요? 공부 잘 될까요? 공부 안 되겠죠. 그렇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괴로워져요. 내가 더 안 좋아진다고요. 자, 그럴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도식을 막는 건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재성입니다. 재성. 왜 재성일까요? 예. 인수를 좀 제거를 해줘야 식신이 살아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극인을 해줘야 이때는 뭐 제극인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용어는 쓰지 않는데 인수를 제거를 해주면 병을 제거를 해주면 나의 용신인 식신이 살아나서 좀 운이 트겠죠. 그렇죠? 재성을 쓴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한마디로 좀 현실적인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예, 현실적인 눈을 키워야 되는 거죠. 좀 주변 사람의 말도 듣고, 그죠? 주변 사람들이 다 뭐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쓸데없는 사람들은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인비태양이 고독하고 가난한 이유는 고집이 너무 세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너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팔랑귀가 돼서 휘둘리고 사는 것도 안 좋지만은 이렇게 남의 말도 안 듣고 남이 뭐 얘기해줘도 속으로는 그래 도 잘났다 내가 더 최고거든 하면서 내 생각만 옳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신문이나 기사 뭐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이런 게 다 연관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는 좀 어떤 일부분이 사업 부분이 그 재생 에너지 쪽인데 거기 직원들이 조금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죠. 재생 에너지가 이제 좀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예, 다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가 붙어서 해리스가 이긴다. 바이든은 사퇴를 했고, 자, 그러면은 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은 해리스는 기후라던가 이런 친환경이라던가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먼 나라 미국에서 그 두 대통령 중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쪽의 폭력인데 그런 재생에너지 쪽도 좀 더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직원들도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쪽 전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흘려 들었는데 그렇게 먼 나라 사람들의 그런 정치 뭐 그런 것도 나의 생존과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시대의 흐름을 좀 맞추고 봐야 돼요. 그런 상황도 봐야 되고 많이 알수록 좋은 건데 이 재성을 쓰라는 거는 그런 현실적인 눈을 좀 키우라는 거죠. 예, 귀 닫고 입 닫고 있으면은 뭐 혼자 뭐 옛날 뭐 7, 80년대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되게 간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거의 뭐 한 7, 8년을 일을 안 하고 이제 다시 사정이 생겨서 일을 시작한 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글쎄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사실 쉴 때, 놀 때에는 정말 철저히 놀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관심 없고 나는 나 혼자 자연인처럼 살겠다 이러면서 책이나 읽고 그림이나 그리고 뭐 피아노나 치고 이러고 이제 혼자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놀았더니 놀고 나서 이제 다시 사회로 나와 보니까 진짜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 마인드도 변했고 철학도 변했고 뭐 많이 발전했죠. 어쨌든 자,
그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내가 놀 때 좀 놀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병행을 했더라면 글쎄요, 제가 지금 더 그런 재물 쪽, 재산 쪽으로 좀 더 자유인이 돼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생존을 위한 일하고, 그쵸? 즐기면서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했고. 자, 그래서 이런 도식사주들은 재성을 써서, 그러니까 얘를 극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인 존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거인, 인수를 제거해서 식을 존재하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뭐 육친으로도 많이 할 수 있죠. 여자를 가까이 하면 좋겠죠. 남자 경우에는. 그리고 돈을 쫓고, 그렇죠? 돈 버는 거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 되고, 그 주변에 보면 무제사주들 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그 명리 교수분이 그 옛날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거기 이제 사주 명리에 대한 그런 걸 옛날엔 했더라고요. 자, 그런 걸 이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근데 그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사주 보고 무죄라서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예. 모르죠. 뭐 그분이 일반인들한테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무죄라서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무죄라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물론 그 사주는 뭐 노숙자 사주였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건 맞는데 그거 우연히 그렇게 맞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죄 사주 부자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무죄라서 거지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런 글쎄요. 그렇게 명리 가르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무관인데 결혼 못 하나요? 무관 사주도 결혼한 사람 부지기수예요. 예. 무관인데 공무원도 많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무식상인데 저는 그럼 애가 없을까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주변에 애 있는 분들 무식상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강한데 애 없는 딩크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성에 매몰될 때는 이렇게 뭐 개운법이나 통변을 할 때 너는 뭐를 쓰면 좋고 뭐를 안 쓰면 좋고 이런 얘기를 할 때 필요한 거지 성패를 얘기할 때 좀 필요한 거지 너무 단식 판단을 해서 뭐 넌 비겁이 일도 없으니까 뭐 비겁의 힘, 그러니까 너의 힘을 키워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글쎄요, 뭐.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예. 근데 이제 무죄사주라서 돈이 없다가 아니라 무죄도 부자 많다고 그랬죠. 무죄라서 돈이 없다고 이제 우리는 개운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무죄사주가 오면은 조금 그 사주 옆에 뭐 다른 십성 많을 거잖아요. 자, 그거를 보고 거기도 귀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렇게 단식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격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격국 을 이제 정통 격국을 배우고 나서는 일체 다른 격국 유튜브를 안 봐요.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많이 봤는데 이제 요즘에 아예 안 보는 이유가 이미 제 나름대로 기준이 세워졌고 이제 그거를 꾸준히 가면 되는데 저번에 우연히 이제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알고리즘에 떴는데 어떤 게 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조회수가 몇만 회더라고요. 그 사람이 유명인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격국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히 알려주마 이러면서 했는데 자 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이죠. 자, 이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경금이 이렇게 시간에 투출하면 이거는 칠살격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거 처음에 딱 나오길래 껐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버젓이 격국에 어떤 거라는 책이 있는데 왜 다르게 얘기하죠? 격국에는 이런 말이 1도 없습니다. 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어떤 책을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관살혼잡이죠. 정관격이에요, 얘는. 정관격에 실살이 투출한 관살혼잡인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관격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무조건 칠살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식의 유튜브가 너무 많아서 아예 안 봅니다. 자, 자꾸 쓸데없네. 그래서 재성을 쓰면 이제 인수도 제거하고 인수를 들 써야겠죠. 그리고 들 쓰고 이런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그럼 계속 식신만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역시 얘랑 비슷하네요. 뭐든 나가야 돼요. 보니까 내가 굉장히 극신약하다. 그런 사주가 아닌 이상은 나가 돌아다녀야 돼요. 일을 하던 놀든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 뭐 혼자 뭐 게임방에 가든 하다못해 뭐 길거리에 돌멩이를 주우러 나가든 간에 뭐 가서 뭐 공원에 가서 꽃을 보고 1시간 앉아 있다던가 뭐든 나가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극신강한 사주라서 좀 더 그런데 빙의가 돼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극신약은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예. 극신약은 어떻게 개운을 하면 될까요? 예. 픽업 많이 써야겠죠. 인수나. 예. 반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공부 많이 하면 좋아요. 물론 뭐 식신격의 극신약인데 그럴 때는 또 인수가 이 위치에 따라서 도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일간을 방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격국이 약간 어려운 건데 자, 일반적으로 식재관이 강하고 일간이 약한 사람들은 비겁을 쓰면 좋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역시 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인맥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인수랑 관련된 취미 생활을 한다던가 그렇죠? 뭐 공부를 한다던가 저는 제가 그래서 잘 못 사는지 저는 인수가 태양한데도 인수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공부하는 거가 그렇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겠죠. 극신강한 사주니까. 그런데도 자, 물론 저는 인수격의 비견이 상신인 자, 인수용비 사주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아무리 극신강한 사주래도 인수가 용신이에요. 용신이고 비겁이 상신이에요. 전 특이한 사주죠. 그쵸? 많이 있어요. 뭐 특이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사실은 뭐 비겁 저는 잘 쓰면 좋잖아요. 그쵸? 인수 잘 쓰면 좋은 사주라고요. 저는 죄를 쓰면 안 돼요. 원래 성격 사주라서. 자, 그런데 지금 격국을 정확히 모르고는 이 인비태양에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될 가능성이 까딱함에 있다는 거죠. 예. 아예 없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뭐 가난뱅이는 아니지만 뭐 부자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뭐 친구가 많아서 인간관계가 되게 넓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선을 잘못 들어선다던가 생각을 조금만 잘못한다면은 요 길로 바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개운법 마지막으로 개운법은 이제 어떤 사람이 상담 올 때 당신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상신을 더 쓰게 하고 그 사주를 파악한 다음에 병을 제거하는 약점을 제거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더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그게 꼭 재물 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주를 배우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상담 온 사람도 그렇게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글쎄요,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어,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결책을 원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은 그냥 재미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반은 정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기 힘든 얘기를 어디다가 풀 데가 없어서 돈을 내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심리학을 전공해서 상담 심리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얘기 들어주면요, 열심히 우리가 잘 들어주면은 우리가 잘 본다고 생각해요. 잘 맞춘다고 생각해요. 예, 맞장구 쳐주면서 그 사람이 힘든 거 들어주면은 그래도 응어리는 풀릴 거잖아요. 좀 뭐 그게 순간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나이 들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 때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 때는 뭐 친구한테 막 스트레스를 풀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풀고 그럴 수 있지만은,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힘들 때는 예를 들어 친정 엄마한테는 그런 얘기 못 하죠. 걱정하실까봐. 그 친구한테 해봤자 이렇게 딱히 좋은 건 없더라고요. 예, 그 친구도 괴로운 거죠. 예, 자기 절친의 그 힘든 점을 듣고 있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그게 어, 그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예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남의 힘든 일 들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것도 섞어서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겠죠. 자, 오늘은 또 길어졌네. 자, 오늘은 개운법 일반론 총괄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게 격국 반복이죠, 사실. 예,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은 계속 격국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태길도 그렇고 뭐 다 뭐 이런 남자는 피하자, 이런 여자는 피하자, 뭐 모든 게 다 알고 보면 격국 공부하는 거예요. 격국을 잘하면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개운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